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잠만 조금만 더 잘 자도 살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토피 환자분들이 왜 잠이 얕아지고 악몽도 많이 꾸게 되는지, 실제로 중증 아토피를 겪으시고 지금은 한의사가 되신 정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로 잠을 못 이루고 저는 또 객금도 많이 꿔봤던 생계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용 한의사입니다. 사실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가렵고 또 가려우니까 잠을 못 자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나마 조금 자는 잠도 개운하지 않고 또 꿈도 많이 꾸게 되는데, 그게 또 기분 좋은 꿈이 아니라 생생한 악몽이라는 것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허약해졌을 때 푹 자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자고 나면 몸도 가볍고 체력도 많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잠은 건강과 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잠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 자다가 갑자기 놀라서 깨거나 울기도 하고, 성인 환자들도 증상 악화 시에 생생한 악몽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피부의 염증 상태를 악화시키고 2차적으로는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아토피 증상 악화, 수면 질 저하, 염증 악화, 정서 불안정,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치료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2019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중에 47%에서 80%의 어린이와 33%에서 90%의 성인이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문제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고 복합적이죠. 주로 야간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방해, 만성 염증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아토피로 인한 혈당 교란 문제도 이런 수면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그게 다시 중첩이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죠. 또 면역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악몽을 꾼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런데 아토피 같은 염증 질환이 있을 때 기분 나쁠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오늘 박 원장님과 함께 차차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피 환자분들의 내분비 문제, 특히 혈당 조절 이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수면의 질이 낮고 꿈을 많이 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에서는 야간 저혈당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만성 염증 상태인 아토피 환자분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면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긴급 대응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역할이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단기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코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코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하고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전이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당 대사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속적인 고코티솔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만성염증은 간의 포도당 생산을 억제해서 저혈당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이 함께 있으면 염증 물질이 막 증가하겠죠. 그래서 저혈당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아토피 환자의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잡한 메커니즘은 아토피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밤에 각성 상태를 만들게 되면서 악몽을 꾸게 만듭니다. 그것도 무척 기분 나쁘도록 생생한 악몽이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가려움과 건조감으로 이미 수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성염증으로 인한 혈당 불안정과 악몽으로 인해서 더욱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좋은 보습제 같은 그런 단순한 피부 관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환자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과 염증 관리 같은 내부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 전반적인 균형 상태를 살피고 세밀하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기존의 아토피 치료법은 주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죠. 특히 장기간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부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신체 여러 기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를 비롯한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부신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피로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천연 코티솔 분비가 불규칙해지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내분비 문제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잠이 얕아지고 꿈을 많이 꾼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삶의 질도 떨어지고 불안의 수준도 항상 높아져 있죠. 아토피 환자분들도 당뇨 환자분들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면역 억제제를 남용하는 문제 때문에 비슷하게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단순한 염증 억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죠. 아토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염증 관리와 함께 부신 건강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수면을 개선시키는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전인적인 치료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를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닌 전신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메타염증 개념과 매우 유사한데요. 아토피와 같은 만성 질환은 단순히 피부의 염증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고 면역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염증 반응 안정화, 혈당 조절, 수면 질 개선, 면역 체계 조절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한의학적인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 전체의 균형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의학의 기본 원리와 일맥상통하죠.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마음과 몸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토피로 인한 수면장애와 악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네, 특히 한의학적인 아토피 치료의 특징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맞춰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토피와 관련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감맥대조탕이나 인숙산을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처방들은 원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토피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염증과 수면의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소아 환자 중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다가도 막 놀라서 울면서 그렇게 깨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었는데요. 인숙산을 기본으로 한 치료가 효과적이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런 처방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로는 생지황, 당귀, 용안육, 대조, 감초 등이 있는데요. 이 약재들의 공통점은 달짝지근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체내 전해질 공급을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죠. 또한 이 약재들은 염증에 대응하는 처방에도 자주 사용되어 염증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약재들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당 안정화 효과가 있어서 야간의 저혈당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혈당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염증 작용을 통해 아토피로 인한 피부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체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토피 환자분들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수면 장애와 악몽 문제는 아토피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전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토피를 겪던 시절에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잠 못 자는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가려워서가 아니라 호르몬이나 혈당 문제도 개입되었다니 정말 아토피를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토피에 동반되는 수면 장애를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대영 원장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